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38살, 결혼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은 신혼입니다. 다들 그렇듯이 제가 여기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과의 문제 때문에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남편과 저는 바닥도 좁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분야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일 때문에 공통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작년 12월 예식장을 잡은 후 현재의 사무실에 입사했습니다. 지지난 주말 남편과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는데 이탈리아 음식점에서였어요. 평소에 음식 사진을 잘 안 찍던 사람이 갑자기 사진을 찍길래 생각해보니 올해 초부터 그러더군요. 그러더니 그 사진을 카톡 단톡방에 올리길래 나도 보자 하면서 봤죠. 신혼이라 달콤하네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야근입니다. 이런 답변들이 달리더군요. 단톡방을 닫으면 대화방 리스트가 쭉 뜨잖아요. 단톡방 바로 밑에 남편 사무실 여자애 대화방이 있더군요. 그 아이는 성격도 좋고 예쁘고 센스도 있어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젊은 시절에 저를 보는 것 같다 애정이 가던 아이였습니다. 물론 얼굴도 봤고 남편이랑 친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신경이 안 쓰였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별일 없겠지 싶었어요. 단톡방에 그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따로 사진을 보냈더군요.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오랜만에 데이트였기 때문에 그냥 얘한테도 보냈어. 무슨 얘기해? 하면서 대충 사진만 넘겨보고 말았습니다. 웃긴 사진, 서로 키우는 동물 사진 이런 것들을 보냈더군요. 우리 집도 고양이를 키우고 그 여자애도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그 때문에 친해진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일요일 낮이었는데요. 남편의 핸드폰이 필요해졌습니다. 낮잠 자는 남편에게 핸드폰 좀 쓰겠다고 말했고 남편은 비몽사몽간에 그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핸드폰을 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의 카톡방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친구와 호텔 간다더니 잘 도착했니라며 말을 걸고 여자애는 잘 받아주고 위로 올려봤더니 남편이 그 여자에게 덕분에 영화 잘 봤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다 읽어보기도 귀찮아서 스크롤을 쭉쭉 올려봤더니 사소한 대화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서로 술집에 안주를 찍어 보내고 2차에 합류하자. 어제 잘 들어갔니?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오늘 같이 해장할까? 밀푀유 먹으러 갈래? 등등 제가 줬던 웃긴 자료들까지 제가 추천했던 맛집까지 그 아이에게 다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밀푀유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남편을 깨웠습니다. 이 여자아이와의 카톡, 이거 뭐냐고 했더니 대번에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짜증을 내더군요. 두 가지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카톡을 남들에게 보여줘도 떳떳하냐? 내가 너처럼 하고 다니면 너는 괜찮겠냐? 였습니다. 고민도 안 하고 나오는 대답은 괜찮다 였습니다. 영화는 뭐냐고 물었더니 여러 사람이랑 같이 봤다고 합니다. 지금 남편은 제가 그건 잘못 들은 거고 여러 사람들과 약속이 파투되어 그 여자애랑 시간이 남아서 그냥 본 거라고 주장합니다. 결론은 둘이 본 거였죠? 저 바보 아니고 오히려 인간관계와 관련해서는 영민한 편에 속합니다. 여자치고는 담력도 있고 말발도 좋습니다. 또 제가 있는 분야는 영업은 아니지만 정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이라 내용
파악도 잘합니다. 물론 남편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커졌겠죠. 하여튼 딱 느낌이 왔습니다. 불륜이나 바람은 아니지만 애들 호감이구나.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고 저도 처녀 때 그냥 연락을 씹어버리긴 했지만 유부남들의 연락을 많이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불륜으로 가기 전에 길목에서 이들을 잡아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었다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잘못해서 부모님께 맞을 때도 그렇게 서럽게 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미친 여자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한참 울고 나니 남편이 와서 말하더군요. 내가 그렇게 기분 나쁜 거 이해해. 하지만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떳떳하다고 합니다. 나가달라니까 버티다가 제가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상륙하기 전에 나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샤워하고 그날은 아예 회사로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은 여자아이한테 쌍욕한다고 해서 나간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큰 이유인가 하겠냐마는 결국엔 쫓아내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나가면서 힘들게 하려고 지갑 내놓으라고 해서 카드를 압수하려고 하니 카드가 너무 많더군요. 그냥 2개만 일단 뺏고 내쫓았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장기화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문자가 왔더군요. 자기는 지금 사무실에 있고 나는 떳떳하지만 행동은 경솔했다고. 내가 기분 나쁜 거 이해해. 다른 여자와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요지는 본인이 결백하고 다만 제 기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접촉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확인도 불가능해서 무슨 사과인지 모르겠더군요. 그 다음 날 서로 각자 출근했고 낮에 회사에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만나자. 고 했더니 못 나가는데 왜 그러시냐고 묻더군요. 유부남 꽂힌 여우 꼬리표. 달고 싶지 않으면 나오라고 했습니다. 결국엔 못 만났죠. 그 여자아이를 만나면 취소하려고 했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를 만나지 않게 되어 저는 선약 장소에 갔습니다. 한 9시 반인가 10시쯤에 문자가 와서는 이러쿵저러쿵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현관 비밀번호 바꿨네. 문 좀 열어줘. 나 OD랑 USB가 필요하다 였습니다. 어릴 때 잘못해서 부모님께 맞을 때도 그렇게 서럽게 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미친 여자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한참 울고 나니 남편이 와서 말하더군요. 내가 그렇게 기분 나쁜 거 이해해. 하지만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떳떳하다고 합니다. 나가달라니까 버티다가 제가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상륙하기 전에 나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샤워하고 그날은 아예 회사로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은 여자아이한테 쌍욕한다고 해서 나간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큰 이유인가 하겠냐마는 결국엔 쫓아내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나가면서 힘들게 하려고 지갑 내놓으라고 해서 카드를 압수하려고 하니 카드가 너무 많더군요. 그냥 2개만 일단 뺏고 내쫓았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장기화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문자가 왔더군요. 자기는 지금 사무실에 있고 나는 떳떳하지만 행동은 경솔했다고. 내가 기분 나쁜 거 이해해. 다른 여자와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요지는 본인이 결백하고 다만 제 기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접촉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확인도 불가능해서 무슨 사과인지 모르겠더군요. 그 다음 날 서로 각자 출근했고 낮에 회사에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만나자. 고 했더니 못 나가는데 왜 그러시냐고 묻더군요. 유부남 꽂힌 여우 꼬리표. 달고 싶지 않으면 나오라고 했습니다. 결국엔 못 만났죠. 그 여자아이를 만나면 취소하려고 했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를 만나지 않게 되어 저는 선약 장소에 갔습니다. 한 9시 반인가 10시쯤에 문자가 와서는 이러쿵저러쿵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현관 비밀번호 바꿨네. 문 좀 열어줘. 나 OD랑 USB가 필요하다 였습니다. 여자아이가 다른 여자 얘기를 하면서 예쁘다고 하니까 남편이 넌 단아하게 예쁘다 이러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영화도 둘이 본 게 확실하더군요. 그 여자애와 남편이 끼는 술자리가 파토나자 여자애는 혼자 영화를 보고 간다고 했고 남편은 나도 볼래 하면서 영화를 골랐더군요. 그날 저는 집에 일찍 오면서 남편에게 약속 있냐고 물었고 남편은 약속 있다고 하기에 혼자 밥 먹어야겠네. 잘 놀다 와라고 했더니 남편이 집에 일찍 왔길래 술 많이 안 마셨나 봐 이랬더니 응 하던 그날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또 어느 날은 마누라가 회사 근처로 출동하니 장소를 이동하자고 여자에게 말하고 또 어느 날은 아내가 오늘은 약속 좀 잡지 말라 했다며 불만 가득한 말투로 여자의 약속 제안을 거절하고 메신저 내용을 계속 살펴보니 남편이 집에서 쫓겨난 후에도 그 여자아이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와이프 만난 거 아니지? 라며 동태를 살피고 여자애가 집에 못 들어가셨어요? 묻자 간만에 모텔 갔지 이러고 다 같이 친하게 지내야 하는 사이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애가 묻지도 않는데 남편은 셔츠는 땡땡에서 구매해서라고 친절하게 말도 해주고 마누라 때문에 미안하다 고세 번쯤 사과도 했습니다. 멀쩡한 처녀 오해받아 미안하다면서요. 제가 가장 화가 난 대화는 그 여자애가 부인분 회사라도 쫓아가서 대화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남편이 처가에 찾아가야겠어. 딸내미 데려가려고 하더군요. 남편 절친과의 대화 내용도 봤습니다. 그 절친도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자유로운 영혼이라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좋다는 건 분명하네요. 그래서 무조건 남편 편을 들어주더군요.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화를 보니까 둘이 오순도순 그 아가씨 걱정을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여자의 눈을 못 쳐다보겠다는 둥, 멀쩡한 처녀 오해받게 해서 어떠냐는 둥, 그 여자아이가 마음이 여리다는 둥, 부인 진짜 너무하다는 둥, 진지하게 심리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둥, 그런 얘기하면 미쳤다고 한다고 화낼 거라는 둥,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냐는 둥, 오늘 잠자리를 찾아봐야겠다. 영등포 좀 모텔 얼마쯤 하죠? 선악 구도로 따지면 전 제가 악인이 되어 있었네요. 길어지네요. 생략할 거 생략하고 짧게 쓸게요. 그래서 시댁에도 결국 상황을 알렸고 저녁에 모이자고 했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남편이 똑같은 소리 똑같이 할 것 같고 가봐야 실수였다. 이해해라 이러실 것 같아서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남편한테 장문의 문자가 오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댁에서 시켜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사과와 해명이라는 제목을 달고 말투는 뭐뭐함, 뭐뭐이었음 같은 딱딱한 말투였죠. 하여튼 똑같았습니다. 본인은 떳떳하고 내 마음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자기의 입장을 명확히 정한 거죠. 나는 떳떳하고 결백하지만 내가 기분 나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 참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이틀 뒤 일요일에 시아버님이 사과하라고 시켰는지 집에 왔더군요. 뻔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엄청 미안한 표정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다 필요 없고 그 여자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만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인정 못하겠다며 나갔네요. 그게 일요일이고 목요일이 다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연락이 없네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저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길 바랐습니다. 해결 방법은 어떻게든 찾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고 실수든 잘못이든 인정을 한 후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차피 내가 벌고 남편 전업주부 시킬 게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또 있는 거고 잘못에 대해 수긍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아니랍니다. 그냥 친해서 영화 본 거고 그냥 친해서 술 마시고 사진 보내고 친해서 2차에서 만나고 친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한 거랍니다. 그 여자애랑 단둘이 만난 건 영화 본 것밖에 없고 다들 다른 사람이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 여자애한테 소개팅을 제안할 정도로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소개팅 같은 소리 하네요. 여자분들은 이 얘기가 얼마나 황당한 핑계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신저로 언제 얘기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 걸 가지고 늘어지냐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이요. 제가 추천한 맛집도 자기는 너무 매워서 다시는 먹고 싶지 않다고 했던 사람이 그 여자애가 매운 걸 좋아하니까 한번 가자 이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갔었대요. 여러 사람 같이 간 거래요. 둘이 만난 거 영화 한 번 본 게 끝이라고 하네요. 말은 안 했지만 업무 시간 도중에 여자애가 땡땡땡님 시간 되시면 저랑 둘이 차 한잔 하실래요? 둘이 이러면서 차를 한잔 하던데 그건 뭐죠? 저도 와인 좋아하는데 집에 한 병도 사다 놓지 않고 사무실에 몇 번 사다 놓고 그 여자에게 사람 좀 모아보라 하면서 와인 깐다고 했던 사람이네요. 그래도 단둘이 만난 거 몇 번 안 되겠죠. 그래도 그 여자애가 끼어있는 모임에는 기필코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그 마음 알죠? 단둘이 만나는 거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보고는 싶으니 많은 약속을 만들고 그 여자에게 술자리를 제안해봤던 마음이요. 지금 남편은 자기가 단둘이 만난 건 한 번이고 영화 봤다고 나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은 게 지금 천추의 한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혼하든 안 하든 지옥입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원합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거요. 그것만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남편에게 마음은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계속 살 자신은 없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의 대화에서 증거될 게 뭐가 있냐고 묻겠죠. 그래요. 저에게 불리하게 보면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꼬실 때 혹은 찝쩍거릴 때 남편의 화법을 쓴다는 것 정도죠.
물론 저도 주위에 남자 사람 많습니다. 한둘이 먹을 때도 있고 여럿이 모일 때도 있죠. 그래도 안부 정도 묻는 정도이고 일이 있으면 일 때문에 회식이면 회식 때문에 만납니다. 가끔 친구 남자와도 단둘이 만나서 남자들 심리는 이러냐며 남편과 투닥거리는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남녀 관계에서는 어찌 보면 관대하다 할 수 있겠죠. 다만 마음이죠. 마음이 없으면 남편과 그 여자아이처럼 저렇게 길게 지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결혼하신 분들께 여쭤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참아줘야 할지, 아니면 너는 정말 잘못한 거야 라며 지금처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처참한 마음의 만사가 귀찮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솔직히 제가 왜 글을 남기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힘든 시간을 지냈다는 것을 기록하는 정도로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이 글이 쓰이든 간에 그간의 일을 남기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좀 많이 길어집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며 2달간 집을 나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결국 아들 편이더군요. 시아버님은 제 마음을 풀어주신다며 만나자고 하시더니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다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만만한 성격은 아니기에 조목조목 반박했더니 증거가 있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애와 남편이 대화한 장장 136페이지의 메신저 대화 프린트를 해서 가져다 드리겠다고 하니 결국에는 그 여자애가 결혼식 날 왔었던 게 기억나는데 애가 끼가 있어 보이더라 이렇게 마무리하시더군요. 물론 그 여자애가 개념이 없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결국 아들 책임은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은 잘못 아는 거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라고 하셨고요. 나이 많은 시누이는 그 와중에 성묘 가자고 전화를 하더군요. 전화 몇 번 안 받았더니 전화 안 받으면 기분 나아지시나요?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하더군요. 진짜 예의 같은 소리 하네요. 시댁 생각하면 웃음만 나옵니다. 뭐 하여튼 시댁은 남의 편이라는 진리를 신혼 초에 빨리 알았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네요. 시댁요, 시어머니 대학도 나오셨고 시누이들 다들 유학 다녀오고 한국에서 한 자리씩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러더라고요. 시댁 어른들 말씀이 네가 남편을 내쫓아서 제가 저렇게 엇나가는 거 아니냐고 시댁이 되면 다들 저렇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하여튼 자잘한 건 생략할게요. 하여튼 남편이 2손 2발 다 들고 집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포기하기 힘든 것들을 내놔라.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돌리고 핸드폰 등 사생활을 무조건 오픈하고 술 먹지 않고 칼퇴근하면 신뢰를 부여잡아 봐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받은 상처가 크니 한동안 추태 떨지도 모르겠다. 그거 네가 감안하고 집으로 들어와라 했더니 알겠다고 합니다. 명예 바꾸는 것도 시부모님이 펄펄 뛰셨지만 뭐 그건 남편이 알아서 한 것 같고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술도 꼭 허락. 맞고 먹고 늦으면 늦는다. 꼭꼭 얘기를 해주면서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더니 그게 제 이야기인 줄 알았죠. 알았는데 제가 남편 핸드폰을 검사하다가 이 자식이 대출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쓰면서도 자작 같네요. 쌍욕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웃음만 나네요. 결혼할 때 사실 저는 맨몸으로 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쥐화장천 결혼하자 해서 난 돈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없다. 애 키우는 것도 싫다고 했더니 다 괜찮대요. 남편이 분양받은 아파트도 하나 있었는데 완공되지 않아서 잠깐 전세로 살아야 하는데 혼수 필요 없게 최고 사양으로 구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집 딸내미 시집 보낼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렇게까지 하니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참 괜찮은 모습이었고 일도 같이 해본 적 있으므로 진짜 나쁜 짓 안 하리라 생각을 했죠. 하여튼 결혼할 때 남편에게 대출이 있는 것은 알았습니다. 얼마냐고 물으니 3천만 원이래요. 저도 1,000만 원 있었습니다. 좀 핑계를 대자면 남편과 제가 있는 분야는 백수. 시간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직군이에요. 그래서 연봉도 좀 셉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갚을까 했더니 용돈에서 알아서 갚자길래 탐탁지는 않았지만 알겠다고 했죠. 물론 저는 결혼 6개월 안에 다 갚았습니다만 그리고 이사갈 아파트는 대출이 얼마냐고 했더니 신경 쓰지 말래요. 아버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니 걱정 말래요. 이 글 읽으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 확인했으니 결혼해도 괜찮겠다고 했어요. 사실 문서로 떼오라고 하기도 좀 그런 문제잖아요. 그리고 사실 시댁이 좀 잘 사십니다. 별 문제 있겠나 싶었고요. 솔직히 대출이 있건 없건 제대로 이야기해줬으면 좀 잔소리는 했겠지만 가정경제 계획을 제대로 짜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남편 핸드폰을 보니 은행원과 대화한 카톡이 있더군요. 대출 이율이 낮은 상품이 있는데 바꿔보시겠냐 알겠다 뭐 이런 대화였습니다. 쭉 읽어보니 남편이 대출을 2군데 가지고 있더군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왔습니다. 참 자기 대출 얼마나 남아있어? 많이 갚았어? 응 갚고 있어? 은행. 어딘데 농협만 있어 응 이때부터 족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농협에 2,500이라고 하대요. 2군데 대출 있는 거 아니까 이실 찍고 하라니까 제2금융권 한 권 더 있는데 합쳐서 5,000이래요. 결국 알고 보니 이 인간이 씀씀이가 너무 커서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4년 전에 1억 1천의 빚을 대출받아서 메꿨더군요. 직업이 좋으니까 그 정도는 쉽게 나왔나 봐요.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어디 아프신 것도 아니고 부모님 집에서 먹고 자고 다 하던 놈이 1억 1천의 빚이라니. 그건 다 유흥비로 탕진했더군요. 사실 제가 경제관념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관리하는 건 좀 귀찮아해요. 그래서 경제권은 남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권 내놓고 너희 공인인증서를 내놓아라. 그리고 용돈 받아 생활하라고 했더니 인간적으로 그러지는 말자 이러대요. 자기 그래도 4년 동안 2천만 원이나 갚았다고 결혼 전에 몰랐냐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솔직히 몰랐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술이나 한잔 밥이나 한 끼 먹고 비싼 와인 좋아해도 한 달에 한두 번이겠지 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한 제 잘못일까요? 카드 명세본이 적게 쓰면 한 달에 350, 많게 쓰면 한 달에 751년 평균 따져보니 520만 원씩 썼더군요. 결혼하고 나서도요. 방 다니지 않는 건 제가 알고요. 이 자식이 비싼 와인 좋아합니다. 술 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도 결혼하고 용돈 넉넉하게 줬습니다.
한 달에 150의 성과급이나 부수입은 너 가지라고 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조금만 웃을게요. 저딴 게 내 남편이었다니 깜빡 속았군요. 결혼하고 나서 자기 이름으로 들겠다는 적금도 제가 넣고 있었더라고요. 이 자식은 뭐 이렇게 똘기가 넘쳐나는지 그래서 남편 혼자만 시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상의해서 상환 계획을 세워라. 참 아파트 문제도 너 꼬라지를 보니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으니 우리 정말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건지 알아봐라 했습니다. 지금 너는 여자 문제도 일으켰고 빚에 대해서도 사기를 쳤다. 네 월급으로 어떻게 빚을 갚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 눈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만 기다리고 있는 불효막심한 강아지로 보인다. 지금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바로 이혼 서류 접수한다. 내가 맘만 먹으면 사기 결혼으로 후성 걸 수도 있다.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시댁에 잘 다녀와라. 남편이 시댁에서 빚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님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대요. 여자 문제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돈 문제까지 바로 터지니까. 자기 아들이 또라이인 걸 이제는 아신 거죠? 사실 시댁에서 갚아주실 거란 기대도 안 했습니다. 처지 바꿔서 제가 부모라도 안 갚아줍니다. 다만 모 남편의 1억 천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아파트 대출 이자는 내주시겠다고 했다네요. 알고 보니 아파트도 사실은 원래 부모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려고 했었는데 아들내미 괘씸해서 너희가 갚아라고 하셨대요. 저 같아도 시댁 어른들과 같은 선택을 했을 듯 합니다. 뭐 그건 아깝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 돈도 아니고요. 남편이 또라이 흥건한 걸 아신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은 요새 제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지고 있던 카드 싹 다 자르고 체크카드 하나 남겼어요. 용돈을 4분의 1로 줄였고요. 지도 인간이긴 한지 그것도 감사해야 하긴 하네요. 생각보다 많이 줘서 고맙다고요. 시댁에 잘 살지 못했다면 이혼했지 싶네요. 솔직히 시댁 제사 갔더니 아버님이 와줘서 고맙다고 하시네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일도 제대로 못 시킵니다. 왜 이렇게 웃음만 나죠? 나 초월한 듯 현자 타임인가 이혼하지 왜 않냐? 너도 바보 같구나 욕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글쎄요. 생각보다 이혼이 쉽지 않더라고요. 뭐 하여튼 남편은 지금은 깨금거리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시키는 건 곧 잘하고 약속한 거 꼭꼭 지키고요. 그런데 제 마음이 예전 같지는 않네요. 인생 혼자 사는 것 같아요. 남편이랑 이혼하듯 안 하듯 미련도 없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애는 안 낳습니다. 원래도 생각 없었고 남편을 못 믿겠습니다. 후기 제가 욕을 엄청 먹고 있었네요.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도 정신력이 나가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웃음만 나고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괜히 썼네요. 똥칠하면서까지 오래 살 생각도 없어요. 저더러 아파트 챙겨서 좋냐 정신 승리하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가기 전에 잠깐 전세 살고 있는데 그 이름을 돌렸다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안 썼었나 봐요. 어차피 돈의 출처가 남자 쪽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송한다면 제가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명예 돌려놓으면 그게 제 것이라는 생각은 왜 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전 가질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같이 살면서 남편이 사고칠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핀을 걸어놓은 거죠. 이혼.
완료되는 대로 집 처분하면서 좋게 해결할 거예요. 어차피 1년도 안 살았고이. 집에서 워낙 큰일을 겪어서 집 따위 개나 주라죠. 저더러 그런 남자 세상에 풀어놓지 말고 꽉 잡고 살라는 댓글 봤는데 세상에 풀어놓게 됐네요. 사실 남편이 멍청이 짓을 많이 해서 그렇지 사람은 괜찮아요. 이런 얘기하면 또 욕 먹으려나요? 희망이 코딱지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다만 사람이 큰일을 겪고 나면 거기서 체득해서 비롯된 행동 패턴의 변화가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결혼해 보신 분들, 그리고 저와 같은 일을 겪어도 같이 사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후폭풍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태풍 2번 맞을 땐 걱정만 됐었는데 태풍 지나간 후에 자네 치우고 뒷정리하는 거 사람 할 짓이 못 됩니다. 그 예로는 대출금 갚기 시작하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 여자애랑 먹고 마신 돈도 내가 갚아주는구나 이 생각 조금만 웃을게요. 이젠 안 갚아줄 거지만 내 월급 조금이라도 빚 상환에 썼다는 게 기분이 별로입니다. 그래도 바로 이혼 생각 안 하고 조금 참아본 거 후회는 없어요. 혹시 정말 잘 살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나름 심사숙고한 거니까요. 결혼할 때는 왜 몰랐냐는 거 머리 좋은 남자가 작정하고 속이면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남편 편판도 좋았고요. 다 지난 일입니다. 왜 글을 남기냐면 제가 살면서 한두 번쯤은 이혼녀 딱지 붙인 거 분명 후회할 거예요. 그때마다 읽어보고 마음 다 잡으려고 그래요. 일기장에 쓰면 감성적으로 되지만 많은 분들이 욕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다들 저 같은 일을 겪지 않고 좋은 결혼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행복해지러 갑니다. 5년 뒤 최종 5년 만에 다시 와봤는데 아직도 그대로네요. 그간 여기를 끊었다가 일 때문에 잠깐 들러온 김에 예전 글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옛날 제 모습을 저도 잊고 있었는데 새록새록 기억도 나고 제가 저렇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감회가 새롭네요. 그간의 사건 사고를 설명해 드리는 게 도리에 맞겠죠. 합의 이혼까지 하고 나서 그 당시 2억이던 전셋집이 문제가 됐었네요. 돈은 그 남자 쪽에서 됐지만 명의는 제 명의였죠. 이혼 후에 돈 정리해야겠다는 생각하는 상황에 전 남편이 문자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자기도 책임이 있으니 5천만 원 줄 테니 나머지는 돌려주라며. 그런데 그 어투가 완전 진짜 문자를 받는 순간 피가 거꾸로 섰더라고요. 5년 전인데도 생생하네요. 버즈 적선하듯이 5천을 받고 떨어져라 하는 느낌. 어차피 제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받을 방법도 없는 놈이 왜 저렇게 재수없게 말하는지 집주인한테까지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세금을 저에게 주면 집주인을 소송하겠다고 협박하고 집주인도 열받을 대로 열받고 하여튼 그래서 삼자 대면까지 한자리에서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명의는 저고 그러니 저한테 주시라. 혹시 저 사람이 집주인분들께 소송하면 제가 비용과 소송 대리다 해드리겠다고요. 공증까지 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전세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대로 뺏기면 난 정말 등신이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책 배우자 주제에 뭐 저리 뻔뻔한지 그랬더니 돈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더라고요. 저도 그때부터 진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어차피 다 남자 쪽 돈이고 욕심도 없었고요. 알아보니까 1년도 안 살았기 때문에 제3불알 소송 간다고 해도 저한테 떨어지는 게 10%도 안 될 수 있다는 비관적 상황이었지만 금액 상관없이 최대한 괴롭히다 돌려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 소개받고 저도 맞고소했습니다. 유책 배우자 재산과 관련한 전 남편의 등신집, 상간녀 소송 등 그리고 그놈이 진 빚 2천 제가 갚아줬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2년여에 걸쳐서 싸웠습니다. 그쪽은 돌려받아야 하는 급한 상황이었고 게다가 부모님 돈이어서 집에서 압박이 심했을 거예요. 그놈은 무조건 빨리 해결하는 게 최우선인 걸 알기에 전 여유롭게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돈 많이 받아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거보다 재판 길게 끄는 게 더 중요하니 최대한 질질 끌어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이것저것 문제 삼지 않고 합의 이혼으로 쉽게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그 연놈들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쾌거를 잃었습니다. 관통죄도 없어졌고 불륜 현장을 잡은 것도 아닌데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저와 변호사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비록 위자료는 적지만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제가 고생 많았다고 하늘에서 좋은 판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재판 내내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성심성의껏 들어주셨거든요. 그 두 사람 합쳐서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정행위를 폭넓게 인정해 주셨더라고요. 여자는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남편은 부인이 싫어할 걸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이유였고요. 제가 결혼 유지 기간이 짧아 제3불알에서 불이익 받을 것을 고려해 위자료를 3개 계산해 주셨더라고요. 은인이죠. 50대 여성 판사셨는데 아직도 고맙습니다. 1심에서 그놈 1억 1천 9천 위자료 제가 갚아준 전 남편 빚 2천 포함 판결이 나왔는데 저 일부러 2심까지 갔습니다. 9천도 많이 받은 거라며 주위에선 그만하라길래 전 돈 목적이 아니고 괴롭히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3심까지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2심 판사분들은 조정을 권하시더라고요. 3심까지 가봐야 기각될 게 분명하고 자기들이 볼 때 임심 판결에 저한테 너무 편파적이기 때문에 2심 판결을 받으면 제 금액을 깎게 될 수도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전 돈 필요 없다. 제 억울한 걸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울 뻔했습니다. 가만히 보시던 판사님께서 눈빛이 좀 흔들리면서 그러면 조정으로 가서 돈을 좀 올려주는 쪽으로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저를 위해 나은 방법이라고 그래서 결국 1억 1억으로 정리됐습니다. 여담이지만 변호사님께서도 1년도 안 살았는데 50% 가져오는 거 처음 본다며 자기 홈페이지에 성공 사례를 올리면 안 되겠느냐고 실명 가리고 흔쾌히 쓰시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1심 재판 결과가 있으니 전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전 남편에게 돈을 줘야 하는 기한을 넘겨 6개월 후에 줬습니다. 그동안 법적으로 이자가 계속 붙었습니다. 돈 달라 이자도 내놔라 닥달하길래 이판 사판으로 앉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 풍기면서 언제 주겠다 조용히 입 닥치고 있으라고 했더니 진짜 조용하더라고요. 제 성격 아니까 그랬겠죠. 지금 생각하면 제 스타일 아는 놈이 그런 짓을 한 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하여튼 약속한 날짜에 원금만 보내줬습니다. 전 남편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남자 부모님 성격의 진행 상황을 아들한테 아주 자주 점검하셨을 분들이라 하여튼 저는 그 돈을 미천으로 재테크 투자를 했고 주위 분들 도움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혼녀는 얼굴도 이쁘고 돈도 많아야 한다며 응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투자처 권해주시고 하여튼 좋은 사람들을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울해하지 않고 잘 이겨냈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었고, 또 주위 분들도 이혼녀라는 것에 개의치 않고 잘 대해주셨고 경력도 딱히 문제 없었고요. 좋은 남친도 만나서 연애도 하고요. 오히려 이혼 후 잘 풀린다는 케이스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에서 4년 그냥저냥 지내고 있었고 앞에 쓴 글에도 있다시피 전 남편은 같은 분야에 있던 터라 간간히 소식은 건너듣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좋은 회사로 이직하게 됐는데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우리 회사가 갑이고 전 남편 회사가 위린 상황이었더라고요. 심지어 전 남편은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까지 와서 자기네 회사를 써주십사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국신국신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게 맞을 정도. 우리 사무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제 전 남편인 걸 다 알고 있었고, 저는 일하느라 그 인간이 들어오는 걸 못 봤는데 나가는 모습을 슬쩍 봤거든요. 보니까 얼굴이 시뻘개져서 나가더라고요. 업무 얘기가 잘 안 될 걸 알고 있었기에 업무 때문이겠지 날 본 건가 못 본 건가 싶었는데 사람들 이야기가 절 보고 엄청나게 놀랐다고 하네요. 제가 이 회사에 취직한 줄 몰랐던 듯합니다. 원래도 탈모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머리가 더 빠졌더라고요. 살도 엄청나게 찌고 누가 봐도 엄청나게 늙은 느낌 좀 측근하기도 했네요. 하여튼 우리 사무실의 사람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제 전 남편의 회사와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 때문은 아니고요. 전 남편 회사가 굳이 우리 회사와 더 이상 계약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 전 남편 회사는 저희가 계약을 안 해주면 망하는 구조라 큰일이네요. 상간녀도 이 분야에 계속 남아 있었더라고요. 제 주위에서 그 상간녀가 지금 뭐하고 지내는지 다 알려줍니다. 처음엔 그 여자애가 결혼하면 결혼식장 가서 깽판을 놓을까 별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우연히 복수할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 여자애가 평생 일해봐야 제 지금 직급을 꿈도 못 꾸는 직급이기도 하고 혹시나 걔가 일을 무척 잘해서 좋은 자리 가면 저랑 부딪힐 확률이 더 늘어날 테니까요. 조정. 하부는 받지만 1심 판결문이 있으니 그 여자애가 부정행위 한 거 위자료 준 거 물론 바보 같은 전 남편이 대신 내줬지만 어차피 재판 기록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저한테 어둡지 않은 짓 하면 그거 어깨에 뿌려버리면 되거든요.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이렇게까지 마음 안 먹고 처리했을 텐데 자업자득이죠. 뭐 간단하게 인사만 드려야지 했었는데 길어졌네요. 하여튼 아직은 이혼한 거 일도 후회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욕도 많이 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다들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욕 먹으니까 정신도 차려지고 응원해 주시니 힘도 나고 그랬었거든요. 행복해지러 간다고 인사드렸는데 그렇게 맘먹고 사니까 진짜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3분할 비율 말도 안 된다 소설이다 하시는데 1심에서 판결이 저에게 너무 좋게 나오니까 다들 놀랐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냐며 그 두 사람들도 별일 있겠냐 싶어서 이혼. 변호사 아닌 아무 변호사 썼다가 된통 당한 거고요. 걔들은 2심 가서 이혼. 변호사로 교체했더라고요. 우리 변호사님 홈피에 게시된 제 판결문도 링크해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되나 싶긴 하네요. 평촌역 이수 법률사무소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3불알 관련해서는 전 남편의 분수에 맞지 않게 카드 씀씀이 기록이 있는데 반해 저는 가정 경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그 판단에 재산 기여도 산정할 때 포함시켜 주셨어요. 저도 이번에 이직한 회사에서 겪은 일은 극적이어서 진짜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네요. 너무 통쾌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증거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일을 당하시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에도 썼지만 판사님들, 변호사님들도 잘 만나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간략하게 썼지만 전 재판 다 참석했고 적극적으로 판사님들께 어필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들은 변호사만 보내고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고요. 그것 또한 자업자득이죠. 뭐 어떤 판사가 얘기하길 다 들어주냐고 하시던데 이혼 재판 안 받아보신 분들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해할게요. 저도 제가 얘기할 시간이 있을까 싶었는데 인간 사회 문제이니만큼 형사 사건처럼 인간미 없게 하지 않고 얘기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재판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10년씩 걸리는 소송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전 남편 회사 망하는 구조 못 믿으시겠다는 분들 많은데 세상에 많은 사업 구조가 있으니까요. 회사 이름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구구절절 적지는 않을게요. 어깨도 좁고 좀 특이한 분야라서요. 하여튼 응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자작이라고 하신 분들 마음도 이해합니다. 처음엔 저도 안 믿겼으니까요. 제 친구들에게도 댓글에 관해 얘기했더니 제 케이스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이혼 사례라며 남들이 보기엔 안 믿을 거라며 성공했다 자식. 이러면서 웃네요. 너무 완벽한 끝 맞습니다. 이혼해서 잘 풀리는 케이스가 진짜 저더라고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더 행복해지려고요.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공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빛나기를